고난경과운동 4부입니다. 서열 수능 이번 시간에는 생리적 적응, 그 다음에 이제 기전에 대해서 좀 기본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끝났고 그것과 관련돼서도 연관을 좀 시키고 조금 발전시켜서도, 즉 앞으로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도 좀 공부해 볼 거예요. 이 시간에 그렇다는 거죠. 일단은 서열 수능이 완성됐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건 발안의 민감성이거든요. 발안의 민감성이 증대됐다라는 얘기는 서열 수능이 완성됐다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체온이 있잖아요. 체온이 이렇게 있어요. 체온이 이렇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가 위험수이고 여기가 발안수이에요. 그러니까 체온이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역치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고, 그걸 발안의 역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안 민감성이 증가되었다라는 얘기는 발안이 조기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안이 빨리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치점이 어떻게 돼요? 떨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즉 이 수준까지 가지 않고 그 밑에, 그 아래의 수준까지 체온이 상승해도 발안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피부 혈류량도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혈관에 이완되는 민감성도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이 이완되는 시점도 빨라지고 발안도 조기에 개시되고, 그렇게 되면 더위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 이건 적응인데, 생리적 반응이 어떻게 돼요? 민감해졌다, 민감성이 증가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체온이 위험 수위까지 가는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민감해지니까. 즉 여기서 그냥 통제를 해버리는 거죠. 즉 체온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발안이 일어나고 피부 혈류량이 증가해서 체온을 식혀주고 체온을 낮춰주고 하니까 위험 수위까지 도달하지 않겠죠. 즉 체온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민감해진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더위에 대한 주관적 느낌이 조금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하 운동할 때, 더위에서 고온 환경에서 최대하 운동을 할 때도 조금 더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산소성 운동 능력도 고온 환경에서 같은 고온 환경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서열 수능이 완성되면 유산소 운동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그런 궁금증을 좀 갖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건, 선생님, 발안의 민감성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땀이 빨리 일어나고 그리고 땀이 많이 일어나는 거 맞나요? 예, 맞아요. 그러면 땀이 많이 난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건데 그게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탈수잖아요. 탈수가 되면 고온 환경에서 운동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건 맞아요. 맞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땀을 많이 흘린다, 그리고 체온이 자꾸 상승한다 라고 하면 자꾸 수분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니까 어떤 게 작동되냐면, 항이뇨 호르몬 있잖아요. 항이뇨 호르몬. 예,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거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분비계를 저와 같이 공부를 하셨다면. 그리고 RAA라는 거 기억하세요? RAA. 기억하자. RAA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그래서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호르몬이고, 나트륨을 재흡수하게 되면 물이 빨려 들어오니까, 그쵸? 그러면 이런 서열 수능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호르몬은 한번 분비되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 효과가 좀 지속적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 수분의 보유량도 증가해요. 요걸 혈장량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해도 체온이 자꾸 상승하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서열 수능이 완성되는 과정이나 유산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그 과정이나 서열 수능이 완성되는 단계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체온이 계속 상승하는 걸 경험하는 게 서열 수능인데, 운동도 체온이 계속 상승하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므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수분의 양, 즉 혈장량이 증가하고, 서열 수능이 완성되는 그 단계에서 완성이 된 다음에도 혈장량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수분이 좀 빠져나가더라도 이전의 탈수 수준은 이제는 탈수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혈장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혈장량이 증가했으니까 피부 혈류량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도 훨씬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심혈관계도 안정화되죠. 왜? 정맥 혈류량이 증가할 테니까. 그러면 피부 혈류량이 증가했으니까 근육에 나눠주는 혈류량도 좀 증가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 그러면 무기, 호흡 조금 낮아지겠네. 왜? 혈류량이 많아지니까 근육에도 혈류량을 많이 보낼 수 있어요. 혈장량이 증가하니까. 그럼 젖산도 감소하겠네. 이걸 내열성이 증가됐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수분 평행이 좀 유리해졌다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쵸? 이거 나열하자면 끝이 없어요. 나열하자면. 예. 일단은 요거 요렇게 해야 되겠네.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서열, 수능, 생리적 기전 1부로 가겠습니다. 예. 2부 때는 대략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좀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공부를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열, 수능 완성 단계에서 생리적 적응 기전에 대략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예.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